안녕하세요. MK 프랑입니다. 드디어 오늘 올 게 왔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, 캐나다, 멕시코에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행정령에 사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북미 쪽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거에 대비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중국산에는 10% 부과하기로 했고요.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% 관세가 부과한다고 합니다. 굉장히 높은 또 비율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일단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어쨌든 타격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쪽 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좀 또 신경 쓸 부분이 있는데 캐나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25%가 아니고 일단 10%라고 부과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마저도 사실 굉장한 어떤 캐나다 쪽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. 일단 멕시코 같은 경우에 25%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75조 정도의 어떤 관세를 통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. 캐나다 같은 경우에 수입품 관세 비용이 약 142조 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일단 분석은 되는 것 같은데요. 자동차 관련돼서 좀 제가 떼서 좀 살펴보면요. 미국이 2023년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경트럭 같은 경우에 69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.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서는 약 78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.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만약에 25% 관세가 정말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부품이라든가 자동차에 이제 부과될 경우에는 약 3,000달러 정도의 자동차 가격 상승 어떤 그런 예상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뭐 스탠다드 플러스나 이런 쪽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관세 소식 나오자마자 지금 캐나다, 멕시코,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특히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대통령이 우리는 플랜 A, B, C 다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주변국 반응도 굉장히 약한 것 같지는 않고 특히나 캐나다와 또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이제 기존의 그 나프타를 대신하는 2020년에 발효된 이 미국, 캐나다, 멕시코 협정이 있는데요. 지금 다들 이 협정 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내보내면서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보복 관세를 통해서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일단 이 협정에 따라서 이 협정 대상국 중에 하나가 일방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단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인데요. 예외 조항이 뭐냐면 국가 안보를 내세울 경우에는 이게 또 무력화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속해서 북미 쪽에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 높은 관세를 때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국가 안보인데요.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 정부가 그 합리적인 수준, 그러니까 원활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막지 못했다는 이런 이유 가지고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멕시코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이런 또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. 알다시피 이 협정은 나프타를 대신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협정이고요. 이게 6년마다 이제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한이 다가오는데 2026년이니까 이제 내년이죠. 내년부터 이 협정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또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실무진들이 교섭에 들어갈 건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높은 관세를 떼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거를 요구하면서 이 협정을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탈퇴를 통한 더 어떤 불이익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또 행보로도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이익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냥 흔한 말로 멕시코 인건비 싸니까 거기서 만드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. 왜냐면 그 나프타 당시만 해도 그런 강경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이제 미국, 캐나다, 멕시코 협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는 멕시코에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부과하고 있어요.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라. 그러니까 자동차 이 협정 통해서 자동차가 무관세 혜택 받기 위해서는 차량 부품의 75% 이상을 북미 지역 생산을 해야 된다는 조정을 담고 있고요. 게다가 이게 또 노동 기준 같은 것도 이 자동차 제조 공정의 40에서 45%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최소 16달러 정도의 어떤 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또 혜택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. 게다가 노동자 권리 보호 같은 경우에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. 특히나 미국은 이제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
이 노동자들의 집단 교섭권을 침해했다면서 조사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고요. 그리고 환경 준수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하면서 이 나프탈 대신 협정으로 오면서도 이 멕시코 공장에서 지었다고 굉장히 유리하게끔 돌아가게는 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 공장을 통한 우회적인 미국 시장 진입을 노려왔던 건 사실이고요. 한국의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창 미국에 잘 팔리고 있는 K4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K4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지금 뭐 멕시코라든가 뭐 캐나다는 사실 지금 이렇게 높은 관세에 대해서 지금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멕시코가 지금 굉장히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25% 관세는 너무한 거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할 거다. 그리고 뭐 미국, 캐나다 그 멕시코 협정 위반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문제가 이 트럼프가 만든 이 협정 자체가 원하면 탈퇴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세계 협정 중에 이게 최대 16년인데 이 세계 국가 중에 원하지 않고 누구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아마 10년 후에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데 지금 그나마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 협정 통해서 트럼프가 감안해서 25% 떼었다.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협정조차도 없는 상태라면 아마 멕시코에 얼마의 관세가 내려질지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실제 멕시코 정부도 이런 걸 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그런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%라는 어떤 그런 센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서 이 2026년에 다가오는 이 북미 그 미국, 캐나다, 멕시코 협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트럼프가 지금 액션을 취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25% 때려놓고 다양한 요구를 지금 할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경을 더 강화시켜라. 뭐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또 미국이 요구하는 다양한 부분들 많잖아요.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센 입장을 전달할 것 같고요. 멕시코도 지금까지 나온 입장 통해서 보면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취할 걸로 지금 비춰지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. 지금 이제 얼마나 이 싸움이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6년에 이 새 협정의 개정안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먼저 25% 관세를 때렸다는 거 그리고 아마 뭐 더 높은 관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데 일단 그 멕시코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브랜드들 몇 대 있죠. 뭐 기아도 있고 뭐 BMW 마찬가지고 이런 친구들. 게다가 중국 BYD 같은 경우도 지금 멕시코 공장 통해서 한번 미국 들어와 볼까 하는 이런 찰나였는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4년 동안은 이런 부분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높은 관세가 과연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제가 또 후속 기사나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고요. 저는 지금까지 MNK 기업 폴 황이었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림도 꼭 부탁드리고 안녕.